네, 저희는 오전에 AJAX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을 드렸고요. AJAX라고 하는 것은 어싱크로너스, 비동기 방식의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한 리퀘스트를 보내고 그 응답을 처리하는 HTTP 통신 방식을 의미를 합니다. 일반적인 그 리퀘스트 리스폰스 처리 방식과 AJAX의 차이점 말씀을 드렸죠. 일반적인 그 HTTP 통신 방식은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리퀘스트가 가면 기다리는 겁니다. 언제까지? 서버가 클라이언트로 리스폰스를 보내줄 때까지 마냥 기다려요. 그래서 서버가 리스폰스를 보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클라이언트는 그냥 백지 화면에서 그냥 남아있는 그런 상태예요. 근데 어싱크로너스는 리퀘스트를 보내놓고요. 리스폰스를 기다리지 않는다. 리스폰스를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다른 일을 브라우저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리스폰스가 도착하게 되면 그때 콜백 함수가 호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콜백 함수에서 그 보냈던 리퀘스트에 대한 리스폰스, 응답을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 그 코드가 객체가 만들어져 있어요. AJAX를 이용할 수 있는 객체가 만들어져 있고요. 그 객체의 이름이 XML, HTTP, request라고 하는 객체예요. 그래서 이 객체가 가지고 있는 프로퍼티와 메서드를 이용하시면 돼요. 사용하시는 방법은 우선 객체를 먼저 생성을 해야죠. 객체를 생성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콜백 함수를 등록을 해요. 응답이 오면 어떤 일을 하겠다라고 콜백 함수를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요청 방식은 뭐 get 방식을 사용할지, 포스트 방식을 사용할지, 혹은 뭐 push나 delete라고 하는 어떤 다른 방식을 사용을 할지 그런 것들을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청을 보내는 주소를 써줍니다. 요청을 보내는 주소는 HTML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또 다른 뭐 JSP나 혹은 그 서블릿 클래스에 매핑되어 있는 URL 주소가 되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파라미터는 전달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기는 없어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AJAX라는 것 자체가 비동기 방식이기 때문에 비동기 방식 사용 여부를 비동기를 사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보내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true가 기본값입니다. 비동기 방식을 사용하겠다 이게 기본이고요. 그래서 마지막 아규먼트는 생략해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그 XML, HTTP 리퀘스트 객체를 준비를 했으면 서버로 리퀘스트를 보내면 돼요. 서버로 리퀘스트를 보내는 것은 send예요. send. 이렇게 하시면 send가 되고요. get 방식일 때는 리퀘스트 파라미터를 어디에 포함시키냐 하면 요청 주소에 파라미터 밸류, 그 다음에 파라미터 밸류 이런 식으로 포함시키면 되죠. 그렇죠? 이게 get 방식이죠. get 방식은 리퀘스트 파라미터를 보내는 방식이 쿼리 스트링으로 보내는 방식이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get 방식일 때에는 요청 파라미터가 필요하면 지리 문자열로 붙여버리면 돼요. 쿼리 스트링으로 붙여버리면 되고, 그래서 그냥 send만 하시면 됩니다. send만 하시면 되는데 여기를 포스트 같은 방식으로 썼을 때에는 리퀘스트 파라미터를 여기다가 쿼리 스트링을 붙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이 send 메서드가 아규먼트를 가질 수가 있어요. send 메서드의 아규먼트를 사용하실 때는 포스트 방식일 때 리퀘스트 파라미터를 여기다 넣어주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그거는 나중에 저희가 필요할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get 방식으로 요청을 보낼 때 어떤 파라미터가 서버로 전송이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시면 요청 주소 뒤에다가 쿼리 스트링을 붙여서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객체를 생성을 하고요. 객체를 생성을 하고 요청 주소를 세팅을 하고 요청을 보내게 되면 서버는 그 요청을 처리한 다음에 응답을 보내줄 거예요. 응답을 보내주면 브라우저가
브라우저가 그 요청에 대한 응답을 처리할 수 있는 함수를 호출해 줍니다. 그러니까 브라우저가 자기가 이 콜백 함수를 관리하고 있다가 send에 대한 리스폰스가 브라우저로 도착을 했을 때 자동으로 이 함수를 불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수를 정의하는 이유는 뭐냐면 응답이 왔다 치고 그 응답이 오면 어떤 화면을 갱신을 할 것이냐, 뭐 어디에다 그릴 것이냐, 어떤 위치에다 그릴 것이냐,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일을 펑션에서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오전에 한 내용이었었고요. 이번에는요. HTML로 요청을 보내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데이터 파일, 뭐 예를 들어서 JSON이라고 하는 데이터 파일이 도착했을 때 서버에서 클라이언트로 데이터를 보내주는 방법 중에요. 일단 클라이언트가 서버로 요청을 보내겠죠. 요청을 보내게 되면 서버가 클라이언트로 응답을 보내줄 텐데 응답에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포함되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데이터를 보내주는 방식에는 XML이라고 하는 파일 형식으로 데이터가 보내지는 경우가 있고요. 최근에는 JSON이라고 하는 형식으로 데이터들이 보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XML은 여러분들 아마 web.xml이나 context.xml을 직접 만들어 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XML은 항상 태그로 시작하고 태그로 끝나요. 그리고 그 태그 안에 또 다른 태그가 들어가고 그 태그를 닫아주는 태그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태그들을 중첩시켜서 문서를 만드는 형식이 XML이라고 하는 문서 형식이고요. 이 XML 문자열들이 서버로 리스폰스로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XML을 많이 사용을 했었어요. XML을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XML의 장점은 사람이 읽고 해석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되게 그 키 밸류라고 하는 그 값들을 시각적으로 쉽게 금방 파악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게 XML 문서의 장점이고요. 단점은 뭐냐면 데이터의 양, 다시 얘기해서 서버에서 클라이언트로 보내지는 문자열들의 길이가 길어져요. 왜 그러냐면 단순하게 키와 밸류의 쌍으로 데이터를 보내는 게 아니라 키와 밸류를 태그로 감싸야 되기 때문에 이런 태그 기호라든가 태그 이름이라든가 뭐 어트리뷰트 이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별도로 필요해요. 실제로 중요한 데이터들 이외에 스타트 태그와 엔드 태그를 표현하기 위한 그런 별도의 문자열들이 더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서버에서 클라이언트로 내려가는 리스폰스의 크기가 커져요. 이게 XML의 단점입니다. 요즘 유선 인터넷 PC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 핸드폰 같은 데서 많이 사용을 하죠. 뭐 LTE나 5G로 그 무선 데이터를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무선 데이터에서 속도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요금제가 뭐에 따라서 달라져요? 데이터 사용 양에 따라서 요금제가 달라지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유튜브를 이용한다거나 혹은 뭐 인스타그램을 이용을 하는데 인스타그램에서 뭐 데이터를 보내줘요. 사진 보내주고 밑에 댓글 뭐 해시태그 보내주고 댓글 보내주고 이런 리스폰스를 보내주는데 XML로 보내서 데이터가 큰 거하고 그 다음에 XML보다 조금 간략하게 만들어진 어떤 포맷으로 보내줘서 양이 적은 거하고 그러면 여러분들 요금에 그게 상관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똑같은 데이터가
화면에 보여줄 수 있는 똑같은 데이터가 리스판스로 내려오는데 더 많은 더 큰 크기의 데이터로 내려오느냐 작은 크기의 데이터로 내려오느냐의 이 차이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데이터 양의 차이가 생겨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에는 XML이 많이 사용이 됐는데 요즘은 JSON이라고 하는 것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HTML이 아니라 JSON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요청을 했을 때 그리고 그 JSON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리스판스로 받았을 때 어떻게 JSON이라고 하는 문자열을 처리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거를 하기 위해서요. 그걸 하기 위해서 위쪽에 HTML 쪽에다가 여기다가 추가를 더 할게요. 1번 파일에서 그냥 계속 할게요. HR은 horizontal ruler, 가로선 이렇게 쭉 그려주는 거죠. 가로선을 그려주는 거고. 자, 이번에 버튼, 이 밑에다가도 버튼 하나 더 만들게요. 버튼 하나 더 만드시고요. 이번에는 제이슨 가져오기라고 할게요. 제이슨. 제이슨이라고 하는 거의 약자를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을 거예요. 자바, 스크립트, 오브젝트, 노테이션. 다시 얘기해서 자바스크립트에서 오브젝트를 표현하는 방법. 자바스크립트에서 오브젝트를 출력하는 그 출력 포맷이 제이슨이에요. 제이슨입니다. 자, 이것도 우리가 찾아야 되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에서 찾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ID 속성을 주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밑에 그 AJAX 리스판스가 왔을 때 그 리스판스에 의해서 화면이 변경되는 부분을 div라고 할게요. 자, 여기는 타겟 2번이라고 아이디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무엇을 할 거냐면 AJAX 요청으로 JSON을 가져온 이렇게 할 거예요. 네, 이렇게 해주시고요. 위쪽으로 가셔서 div의 테두리선을 그리는데 어디에 그리고 있냐면 타겟 1에만 테두리선을 그리고 있죠. 그렇게 하지 말고 타겟 2에도 그 테두리선을 그리도록 할게요. 그럼 2개 이상의 엘리먼트에 같은 CSS 스타일을 입히려면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죠. 쉼표를 주시면 됩니다. 쉼표. 얘랑 얘는 무슨 차이인가요? 쉼표가 없는 거는? 이건 무슨 의미예요? 얘는 어떻게 찾겠다? 무엇을 찾겠다는 얘기죠? 타겟 1번 밑에 있는 타겟 2번을 찾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는 타겟 2번을 찾겠다는 얘기예요. 타겟 2번인데 타겟 2번이 누구 밑에 있어야 되냐면 타겟 1번 밑에 있어야 돼요. 지금 그런 엘리먼트는 없어요. 우리 바디 안에 보면 타겟 1번이라고 하는 아이디 밑에 하위 차일드로 타겟 2번이라고 하는 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전혀 다른 의미가 됩니다. 이건 전혀 다른 의미가 되고 쉼표를 쓰는 거는 2개를 찾겠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엘리먼트에도 이런 속성을 적용하고 두 번째 엘리먼트에도 똑같은 속성을 적용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저 CSS 할 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CSS 셀렉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타일을 입히는 데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형식의 문자열들이 HTML, 자바스크립트에서 document.query select라고 하는 함수 안에서 사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jQuery에서 엘리먼트들을 찾을 때 사용되는 방식이 바로 이런 셀렉터를 이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셀렉터를 사용하시는 방법은 잘 알아두셔야 돼요.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코드에서
코드가 수정이 됐으니까요. 볼까요? 새로 고침 한번 해볼게요. 새로 고침. 네. 아마 HTML 가져오기, JSON 가져오기 두 개가 생겼을 거예요. JSON 가져오기는 아직 우리가 버튼 처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작하는 게 아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네. HTML 가져오기는 저희가 오전에 했었던 부분이고요. 밑에 있는 JSON 가져오기가 여기가 바뀔 내용이에요. 자, 되셨죠?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자바스크립트 부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만드는 자바스크립트 부분으로 가시고요. btn 1번에 대해서 끝나는 부분이 어디까지예요? btn 1번에 대해서 끝나는 부분이 여기까지예요. 네.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이렇게 그 함수를 호출하는데 그 호출하는 함수의 아규먼트로 콜백 함수, 이름이 없는 익명 함수를 콜백 함수를 전달하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코드가 되게 길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버튼을 클릭하면 펑션을 등록할게요 라고 해놓고 얘가 끝나는 부분이 이 클릭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끝나는 부분이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그래서 이런 코드가 어디서 끝나고 있는지를 잘 분석을 하셔야 돼요. 잘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코드를 어디서 작성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추가를 하는 부분이 어느 밑에서 추가를 하고 있는 건지 그거 확인하셔야 되고, 여기는 도큐먼트 레디, 여기는 도큐먼트 레디, 여기는 btn 1번의 클릭이 끝나는 부분이에요. 그 중간에서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무엇을 할 거냐 하면 id가 btn 2번인 HTML 엘리먼트를 찾아서 요소를 찾아서 클릭 이벤트에 대한 이벤트 리스너를 등록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콜백 함수, 익명 함수를 등록하겠다는 얘기죠. 이벤트 리스너가 다른 게 아니라 그냥 함수예요. 함수인데 무슨 함수? 나중에 호출되는 함수. 그래서 콜백 함수라고 얘기를 하죠. 찾을 때는 이게 jQuery예요. 이 달러라고 하는 기호를 달러 괄호, 달러라고 하는 거를 스크립트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이거는 jQuery입니다. jQuery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겠다라고 임포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달러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코드 중에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jQuery를 사용하겠다는 어디에 선언이 되어 있냐면 그 스크립트 위쪽을 보시면 여기에서 jQuery 버전 3.5.2를 사용하겠다라고 되어 있죠. 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드는 자바스크립트 안에서 달러를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달러 도큐먼트도 사용할 수가 있고 달러 샵 btn 1번 이런 것들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얘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없으면 밑에 있는 코드들 다 에러 나는 코드들이에요. 네. 이거는 jQuery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우리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자, btn 2번을 찾겠다. 샵이에요. 샵. 왜? id니까. 그리고 버튼 id 이름은 btn 2번이죠. 클릭 이벤트 처리하겠다. 여기까지가 클릭 이벤트 처리하겠다. 그러니까 코드 자체는 굉장히 쉽죠. 버튼 찾아서 btn 2번 찾아서 클릭 처리하겠다. 예요. 이 안쪽에 무엇을 넣는 거다? 실제로 클릭이 됐을 때 실행할 코드들은 함수로 만들어주는 거다. 그래서 함수를 아규먼트로 전달을 하는 거죠. 이렇게 나중에 실행하게 될 함수를 콜백 함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름을 만들 필요까지는 없어요. 이름 없어도 돼요. 네. 자, 그러면 실제로 그 내용은 중괄호 안에서 구현을 하시는 겁니다. 중괄호 시작하고 중괄호 끝나는 그 사이에서 내용을 만드시면 되는 거고요. 자, 에이작스 보낼 때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
할게 XML HTTP request라고 하는 객체를 생성한다. 이게 첫 번째라 그랬잖아요. 그죠? XML HTTP request라고 할까요? 이거는 지역 변수가 되는 거예요. 이제 함수 내부의 지역 변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같은 이름으로 만들어도 상관없어요. 위쪽에 있는 XHR하고 여기 있는 XHR은 전혀 별개의 함수, 별개의 메서드예요. 왜? 이 함수 내부에서만 사용되는 변수니까. 지역 변수가 되는 거죠. 생성자 호출할 때는 이렇게 호출하시면 되죠. HTTP request.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뭐라 그랬어요? 두 번째 단계가 리퀘스트에 대한 응답 처리. AJAX 요청에 대한 응답이 도착했을 때 실행될 콜백 함수를 등록하는 거죠. 등록하실 때에는 onload라고 하는 곳에 무엇을 등록한다? 펑션을 등록한다. 안쪽은 우리가 나중에 만들 거예요. 어떤 일을 할 것인지라고 하는 건 여기서 만들 거고요. 세 번째는 AJAX 요청 설정이죠. 준비. 설정을 하는 거예요. XML HTTP request.open이에요. 오픈. 무슨 방식? get 방식이냐 포스트 방식이냐. 그 다음에 요청은 어디로 보낼 거냐. 저는 여기에 뭐라고 할 거냐면 이따가 만들 건데요. city.json이라고 할 거예요. 이런 파일은 이따가 만들 거예요. 이따가 만들 거고 그 다음에 true. 마지막 async 파라미터는 async 파라미터의 기본 값은 true이기 때문에 생략 가능합니다. 안 써도 돼. 안 써도 되고 마지막 네 번째가 뭐냐면 이 AJAX 요청을 서버로 보내는 거예요. 보낼 때 어떻게 한다? send 메서드 호출하면 된다. 이게 전체적인 구조예요. 어때요? 똑같죠? 코드 반복되죠, 지금? 만든다, 펑션 등록한다, 오픈한다, 샌드한다. 이거예요. 달라지는 부분은 위쪽과 달라지는 부분은 여기가 뭐가 될 거냐? 무엇을 요청하는 거냐? get 방식이냐, 포스트 방식이냐, 무슨 어떤 요청 주소가 무엇이냐, 그 다음에 요청 도착하면 무슨 일을 할 거냐. 2번과 3번은 조금 달라질 수 있지만 순서라든가 1번, 4번 코드라든가 이런 것들은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코드들이에요. 누군가 라이브러리로 만들어줬으면 좋겠죠. 네. 그냥 AJAX 요청 보내기라고 하는 함수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런 거 쭉 다 만들어주고 get 요청 이런 것만 세팅하고 함수만 세팅하고 그러면 샌드까지 자동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죠. 그게 만들어져 있는 게 jQuery의 그 메서드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거 이따가 말씀드릴 거고요. 자, 일단 여기까지만 해보고요. 여기까지만 해보고 여기서 콘솔창 이따가 지워버릴 거긴 하지만 콘솔.log라고 하시고 XML HTTP request. 아까 그 전달받는 응답 코드에 대한 변수 이름 기억나세요? 변수 이름이 아마 스테이터스였었을 거예요. 스테이터스 한번 찍어볼게요. 따옴표로 묶을까요? 테스트 스테이터스.
실행해 보기 전에요. 여기서 뭐라고 출력될 것 같으세요? 만약에 이 코드가 수행이 되면 뭐 네? 200? 200? 볼까요? 해보면 되죠 뭐. 뭐 이렇게 어렵게 생각해요. 해보면 되지. 코드가 바뀌었으니까 새로 고침을 하셔야 바뀐 스크립트 내용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제이슨 가져오기 해보세요. 몇 번? 200번이 아니라 404번. 404번의 의미는 뭐라 그랬어요? 네, 찾을 수 없습니다. 찾을 수 없습니다. 뭘 찾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요청을 처리하는 파일을 찾을 수 없다는 얘기죠. 요청을 처리할 수 있는 파일을 찾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여기를요 이렇게 해볼까요? 뭐 데이터라는 폴더 밑에 있는 ct.json 뭐 이렇게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여기가 조금 바뀌었죠. 다시 한번 여기 바꾸기 전에는 여기 주소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시고요. 새로 고침하시고 다시 하면 자 콘솔에 어떻게 되냐면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HTTP는 프로토콜 이름, 그다음 로컬호스트 서버 이름, 우리가 만드는 웹 서비스로 접근하기 위한 포트 번호, 웹 서버로 들어가는 문이죠. 그 다음에 JSP 6번, 이게 컨텍스트 루트. 이 컨텍스트 루트 아래쪽을 URI라고 하죠. 전체를 URL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URL이라고 얘기를 하고 컨텍스트 루트의 아래쪽만 따로 URI라고 얘기를 하죠. URI가 어떻게 됐어요? 데이터, city, JSON 이렇게 돼 있죠. 이거 폴더를 찾겠다는 얘기예요. URI는 폴더를 찾겠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폴더 찾겠다는 얘기예요? 데이터라고 하는 폴더를 찾고 그 밑에 무슨 파일? city.json이라고 하는 폴더를 파일을 찾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파일이 없죠. 데이터라고 하는 폴더도 없고 그 다음에 city.json이라고 하는 파일도 없단 말이에요. 파일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폴더와 파일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404번 이게 찾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값이에요. 당연하죠. 우리 안 만들었으니까. 자, 그럼 만들어 볼까요? 네. 자, 그러면 이 데이터라는 폴더를 어디에다가 만들면 될까요? 자바 소스 밑에다 만들어야 될까요? 아니면 그쵸, 웹앱 밑에다 만드셔야 돼요. 그 주소에서 아까 HTTP 하고 있었죠. 그 다음에 서버 주소 있었죠. 포트 번호 있었고요. 그 다음에 슬래시하고 JSP 5번 하고서 여기 컨텍스트 루트까지가 있었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루트. 자, 이 루트는 어디를 의미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웹 서버에서 웹앱이라고 하는 폴더를 의미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밑에서 데이터다라고 하면 이 밑에 데이터라고 하는 폴더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이미지 할 때 어떻게 했어요? HTML에서 현재 폴더에서 이미지스라고 하는 폴더 찾아주세요 라고 했잖아요. 그때 그 현재 폴더라고 하는 의미가 파일 HTML에 있는 혹은 JSP가 있는 그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같은 폴더 밑에 있는 다른 폴더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404가 없게끔 하려면 데이터라고 하는 폴더를 만드셔야 되는데 우선 웹앱 밑에다가 폴더를 하나 만드셔야 돼요. 여기다가 데이터 이렇게 만드셔야 되고요. 웹앱 밑에 데이터. 그 다음에 자 그러니까 폴더 생겼죠. 지금 폴더 생겼고요. 이렇게 폴더 생겼고 그 폴더 밑에서 오른쪽 클릭하고 그 다음에 JSON이라고 하는 거는 특별히 따로 없어서 파일 선택하시면 돼요. 그냥 일반 파일 선택하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city.json
것은 이렇게 할게요. 여기서는 확장자까지 주셔야 돼요. 일반 파일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폴더 이렇게 선택하신 다음에 city.json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자, 일단 여기를 이렇게 중괄호만 딱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자바스크립트에서 오브젝트 시작할 때 중괄호 하죠. 끝날 때 중괄호 사용하죠. 설마 벌써 잊어버리셨습니까?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요거는 지워버릴 코드니까 그냥 보기만 하세요. 자바스크립트에서 변수 자바스크립트에서 이렇게 하면 이거 뭐라 그랬어요? 이게 오브젝트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브젝트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변수 이름 만들어 주고요. 뭐 예를 들어서 변수 1번 점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값을 넣어요. 변수 이름을 뭐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되고요. 변수 이름 만들어주고 거기에다 값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뭐 이번에는 바 2번 뭐 이렇게 하고 어떤 숫자를 집어넣을 수도 있고 변수 3번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펑션을 등록할 수도 있어요. 이게 자바스크립트에서 오브젝트를 정의하는 방법이에요. 얘네들이 멤버 변수가 되는 거고 얘네가 obj라고 하는 그 오브젝트의 메서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할 수 있냐? obj 점 하고서 바 1번 이런 식으로 프로퍼티를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자바스크립트의 객체 표현 방법입니다. 배열을 넣을 수도 있어요. 배열을 넣으실 때는 어떻게 넣으시면 되냐면 변수 이름이 겹치면 안 되는데 배열을 넣으실 때는 이렇게 배열을 넣죠. 뭐 1, 2, 3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대괄호를 사용하는 이 녀석이 뭐냐면 자바스크립트에서의 배열이에요. 숫자, 문자열, 배열, 혹은 또 다른 오브젝트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또 다른 오브젝트가. 뭐 x는 1, y는 2 이런 식으로. 자바스크립트에서 오브젝트라고 하는 것은 키 밸류 쌍으로 저장되는 타입의 그런 변수가 오브젝트예요. 이때 이 키의 역할을 하는 게 자바에서는 멤버 변수라고 부르는 거고 자바스크립트에서는 프로퍼티라고 부르는 거예요. 멤버 변수에 저장되는 값이 있겠죠. 그런 것처럼 객체의 프로퍼티에 저장되는 값이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하게 넣으실 수가 있으세요. 제이슨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자바스크립트의 오브젝트 표현 방법을 그대로 사용하는 거여서 일단 중괄호 시작하고 중괄호 닫아주는 이게 제이슨을 만드시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고요. 가장 간단한 방법이고 근데 그 자바스크립트에서의 문법과 여기서의 문법이 약간 차이점이 있는 게 그 차이점은 뭐냐면 따옴표를 써준다라고 그 프로퍼티 이름을 쓸 때에 따옴표로 쓴다라고 하는 게 조금 달라요. 큰 따옴표만 써야 되나? 네. 단순 텍스트 파일을 만들 때와 그 다음에 이게 단순 텍스트 파일을 만드는 거죠.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 노테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단순 텍스트 파일을 만드는 거고요. 그때는 여기가 문자열이 들어가요. 그때는 문자열이 들어가고
자바스크립트 코드에서 프로퍼티의 이름은 문자를 쓰지 않아요. 그런 약간의 차이점은 있는데 그것 말고는 다 동일하고요. 일단 내릴게요. 일단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오브젝트, 그다음에 오브젝트 이렇게 할게요. 자, 이거 무슨 뜻이냐면 전체가 하나의 오브젝트예요. 하나의 오브젝트고 프로퍼티는 몇 개만 갖는 거예요. 프로퍼티는 하나만 갖는 거예요. 근데 그 프로퍼티가 무엇을 저장하고 있는 거냐면 배열을 저장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저장하고 있는 배열이냐면 첫 번째 오브젝트를 저장하는 배열, 두 번째도 오브젝트를 저장하는 배열, 마지막으로 세 번째도 오브젝트를 저장하는 배열이에요. 오브젝트는 또 똑같아요. 오브젝트는 이름과 프로퍼티 이름과 거기에 들어가는 밸류가 있어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제가 아까 이미지를 3장을 넣었었죠. 뉴욕, 파리, 샌프란시스코 이렇게 넣었죠. 여기는 뭐 빨간색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는 뭐 공백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상관없어요. 이거는 밑에도 name이라고 할까요? 콜론하고 파리 이렇게 할까요? 여기도 여기 name 샌프란시스코. 이 오브젝트는 한 개의 프로퍼티만 가는 오브젝트인데 그 한 개의 프로퍼티에는 배열이 저장되어 있고요. 그 배열에는 다시 오브젝트가 3개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오브젝트는 키 밸류, 키가 네임이고요. 밸류가 뉴욕이에요. 두 번째 오브젝트도 똑같은 형식인데 키는 네임, 밸류는 파리. 예. 세 번째도 마찬가지 방식이고요. 자, 여기다가 하나를 더 할 거예요. 하나를 더 할 건데 뭘 할 거냐면 이미지, img라고 할까요? img라고 하고요. 이미지가 있는 위치를 넣을게요. 이미지가 있는 위치는 이미지스 폴더가 있었죠. 여기에 뉴욕.jpg 였었을 거고요. 여기도 똑같이 img라고 할게요. 여기에는 어떤 값을 줄 거냐면 똑같이 이미지스 폴더 밑에 파리니까 paris.jpg.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똑같이 img라고 속성 주고요. 속성을 주고 여기에는 sanfran.jpg. 이미지스 폴더 빠졌네. 이렇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폴더가 존재하고 서버에 웹앱이라고 하는 서버 밑에 데이터라고 하는 폴더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폴더 밑에 city.json이라고 하는 파일이 있기 때문에 이런 파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웹브라우저에서요. 이제는 여기가 조금 달라질 거예요. 그 전까지는 스테이터스가 404번 찾을 수 없습니다가 나왔을 텐데 다시 한번 이번에는 클릭만 하시면 돼요. 클릭만 하시면 자 여기가 이제 이번에는 몇 번이라고 하나 200번이라고 나오죠. 그 얘기는 찾았다라는 얘기예요. 찾았다. 데이터라고 하는 폴더 밑에서 city.json을 찾아서 응답이 왔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 전체 내용이 아마도 브라우저로 보내졌을 거예요. 서버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JSON 파일을 브라우저로 보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전달받은 그 내용을 아까 어떻게 우리가 화면에 써줄 영역 만들었잖아요. 타겟 2번이라고. 여기다가 넣어주면 되겠죠. 여기다가. 자, 그래서 btn 2번 다시 여기로 갈게요. 콘솔 창에 로그 찍던 거는 주석 처리할게요. 이건 필요 없으니까. if라고 하고요. 여기서 검사를 하면 돼요. xhr.status가 비교할 때는 이렇게 해야죠. 200번이냐. 이게 응답 성공했을 때만. 응답 문자열은 뭐라 그랬어요? 응답 문자열은 response text라고 말씀드렸었죠, 오전에. 그거를 div에다 그냥 써버릴까요? div는 뭐 했었냐 하면 샵 타겟 2번이었던 것 같고요. 제가 아이디를 타겟 2번이라고 줬고, 여기다가 텍스트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서 텍스트라고 하는 함수를 주면 그 안에다 텍스트로 바로 출력할 수가 있어요. 무엇을 출력해 보냐면 with text. 자, 일단 텍스트 내용을 그대로 한번 출력까지만 한번 해볼게요. 이 코드는 이따가 다른 코드로 우리가 변경을 할 거예요. 네,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변경됐기 때문에 브라우저에서는 새로 고침을 한번 하셔야 될 거예요. 여기를 새로 고침을 하셔야 바뀐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적용이 될 거고요. 여기를 클릭해 보시면 어때요? 그 만든 내용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city, name, 그 다음에 뭐 파리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렇게 만들어진 거를 제이슨 문자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제이슨 문자열이라고 합니다. 제이슨 문자열을 그냥 쓰는 거는 너무 재미없고요. 재미없고 이 제이슨 문자열을 저희가 분석을 해서 무엇을 할 거냐 하면 얘를 이미지를 표현할 때 얼터너티브 속성에다 넣을 거고요. 이 값을 이미지를 그려 넣을 때 src 속성에다 넣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게 되면 화면에다가 우리가 이미지나 그 다음에 그 이미지를 동적으로 그려 넣을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서버 쪽에서 이런 거죠. 자, 이런 이미지가 이 폴더 밑에 있어. 뉴욕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이런 폴더 밑에 있어. 파리라고 하는 이미지는 이런 폴더 밑에 이런 이름으로 있어. 라고 문자열들만 쭉 주는 거예요. 그럼 그런 문자열들을 쭉 받아서 JSP에서 자바스크립트에서 이미지라고 하는 태그를 직접 만들어 가지고 div 안에다가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미지들이 동적으로 그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 문자열을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는 저희가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뭐 잘 안 되신다